자, 6번에 우리 교리 전력 보자. 정말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요.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문을 들어가도 이 개념은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자세히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까 우리 유효값, 무효값, 피상값 했죠? 저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즉,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우리 뭐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리액턴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였죠. 자, 유효전력은 뭐예요? 알마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피상전력은 Z, 임피던스 Z 때문에 생긴 거. 그러면은 우리가 동상이다라고 할 때는 뭐만 있었어요? 그렇죠. R만 있었고요. 즉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였죠. 근데 뭐 때문에요? 무효값, 즉 리액턴스 때문에 어떨 때는 용량성, 어떨 때는 유도성 하다 보니까 제때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반영한 걸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가 있을 때의 전력을 뭐라고 하냐? 임피던스가 있을 때 전력을 피상전력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기본이 돼요. P는 VI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파워는 VI, VIT, VIT가 아니라 I제곱R, V좌승 R. 기억나시죠?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피상전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유효전력은 뭐냐라고 봤더니 얘와 얘는 무슨 관계야? 그렇죠. 이런 관계죠. 얘는 어떻게 해요? P 해서요. 아무 기호도 없이 그냥 VI 코사인 세타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또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PR이라고 하면은 무효전력. 얘는 VI 얘랑 무슨 관계예요? 그쵸? 사인 세타라고 해야 되겠죠. 즉 이걸 다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이것도 문제 한 번씩 가끔 나와요. I제곱 R이 아니라 I제곱 이제 임피던스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피상전력은 뭐고 유효전력은 뭐냐라는 개념이에요. 자, 발전기가 만든 전력은요. 보통 발전기 전력은 만약에 100kW 해가지고요. 유효전력을 만들어요. 유효전력. 근데 발전기의 성분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피상값이 들어가 있죠. 즉, 코일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얘도 얼마의 kVA가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발전기들은 kVA까지 넣어서 나와요. 자, 즉 왜 이렇게 표현을 이까지 봐야 되냐면 네 코일, 네 L 용량 얼마나 있는데 라는 것도 포함해주라 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어떤 송전솔로 우리 투투타임 계통을 쭉 타고 오다가 이제 건물 내로 들어오면서 변압기를 통과해요. 변압기. 자, 변압기를 통과했다가 이제 군에 와가지고 어떤 부하라든지 아니면은 유도형 전동기 들어가요. 자, 여기서 전동기 용량은 뭐냐면은 전동기는 순수하게 써야 하잖아요. 코일이 있더라도 전력을 소모하잖아요. 얘는요 거의 다 뭐로 표현하면 몇 킬로와트예요. 즉 네가 100kW 써서 손실이 아무것도 없다. 다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해도 100kW까지 전동기를 돌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변압기 용량 희한해요. 얘는 그냥 100kVA라 이런 단어를 써요. 즉 피상전력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얘는 생산을 하고요. 얘는 마지막에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L 값이 없이도 쓸 수 있어요. 뭐 다. 근데 얘는요. 중간에 전선에서의 L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어떤 C 값, 정전 용량에 의한 C 값도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L 값과 C 값이 존재하죠. 변압기는 순수하게 중계를 밖에 안 해요. 중계를 하는데 뭐에서 뭘로 가요? 코일에서 코일로 중계하죠. 그래서 이 값은 피상값밖에 쓸 수 없어요. 피상값밖에. 자, 그래서 이런 거 꼭 고민해 보실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역률이 어떨 때 1이라고 했죠? 지금 유효값이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어때요? 유효전력값과 피상전력값이 어떻게 해요? 같다라면은 우리가 코사인이 얼마라고 했죠? 1이 되는 거고요. 이걸 퍼센트로 하면은 100%가 되는 거죠. 아주 해피하다는 거죠. L 성분 없이, 즉 리액턴스 없이 정말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생산되고 잘 소비도 하고. 근데 그러지가 못한다는 거죠. 안 좋다라는 거죠, 역률이. L 성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만약에 100kW인데 역률이 안 좋아요. 1이 이렇게 1이 접힌 게 뭐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역률이 뭐 0.4에서 뭐 0.6 이 정도 돼가지고 잘못됐을 경우 보니까 야, 이렇게 커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액성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상전력 하면 여러분 항상 주의할 게 뻥전력이다. 얘는 쓸 수 없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변압기가 들어가는 어떤 전압전력을 이행시키는 이런 장치가 들어가 있을 때는 피상값에 대한 어떤 중요한 팩트를 좀 적용시켜서 계산할 때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500kVA 왜냐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얼마 쓸 수 있어요? 애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럼에도 가시적으로 역률 때문에 보이는 이런 팩트값이 껴서 뻥전력이다. 주의하자라는 거고요. 자, 이런 거가 여기까지 실무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산해야죠. 이 코사인 값도 계산하고 사인 값도 계산하고 또 이게 탄젠트를 통해서 위상도 계산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꼭 좀 보시고요. 그래서 유효전력은 뭐냐? 그냥 유효전력 하면은 뭐냐? 그냥 실제로 생산도 되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사용도 되는 전력이다. 그래서 얘는 VI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죠. VI 코사인 세타. 자, 단위는 뭐예요? 와트고요. 자, 무효전력은요. 리액션스 때문에 소비하는 이란 말은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뭐 소비한다고 해서도 뭐 상관은 없지만은 그지 뭐 저항에 비교하면 많이 소비는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요. 이런 전력이라는 거죠. 즉 어떤 위상을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위상이 뒤지거나 앞서거나 할 때 우리가 무효전력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피상전력이에요. 피상전력은 어떻게 해요? 뻥전력이라고 했죠. 뻥전력.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예. 임피던스 때문에 에서 수비하는 전력이다. 그래서 겉보기 전력, 뻥전력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단위가 특이해요. VA예요. 저는 쓸 때 이제 KVA, KV 했죠. 자, L 값이 이만큼 나오면은 우리가 L이나 C, 즉 C 값, L 값이 많으면 C 값을 대입해서 이쪽 그 콘덴서를 쓰는 용량할 때 콘덴서 용량을 바 또는 마이크로 파라드 이런 단위를 써요. 예. 자,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달 주권은 뭐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크게 같을 때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문제 볼게요. VAN 무엇의 단위인가? 뭐죠? 뻥전력, 피상전력이었죠. 자, 유효전력식으로 옳은 것은 VI 뭐였죠? 코사인 세타였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역률 볼게요. 역률이라는 것은 이거 뭐 또 그릴 필요 없겠죠. 즉 역률이란 건 뭐예요?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이다. 즉 임피던스 Z분의 R이다. 다 이거 적용 가능해야 되고요. 자, 무효율은 뭐 그냥 사인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거. 이거 많이 쓰인다. 여기서 나왔죠? 이 값이고요. 자, 문제 풀어보자고요. 100V의 교류 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입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500W, 즉 입력값이 500W고 전류값이 7A였다. 이 선풍기의 역률은 얼마인가? 라는 거. 그럼 아까 나온 공식 중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P는 VI
코사인 세타였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P는 월매래요. 이 P가 무효전력이었나 유효전력이었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효전력이었어요. 얘는 500W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월매요. 그쵸. 100V였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월매요. 예, 7A고요. 그건 뭐가요? 얘만 남았죠. 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역률계라는 건요. 그냥 P 값과 VI 값 구해서 나오는 게 역률 값이에요. 예. 자,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뭔 말이지? 와, 이거 어떻게 구하냐? 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200V 40W 형광등에 전격 전압이 가해졌을 때 형광등 회로에 흐르는 전류 0.42다. 이 형광등의 역률은 얼마냐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그냥 앞에 공식 동일하게 구하면 앞에 문제랑 같은 거죠. 그냥 공식 넣어서 그냥 바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역률은 없어요. 안 좋으면 0.8. 정말 공장 막 전동기 엄청나고 막 옛날 구식 전력 설비 많을 경우는 뭐 0.7까지 내려가는데 뭐 0.6 이하 되면 지금 뭐가 많이 이상한 거예요. 네. 자, 그대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자, 7번 문제, 7번 챕터 볼게요. 자, 이제 3상이 들어와서 3상. 3상은 뭐냐면 아까는 한 단자만 우리 돌려봤는데 여기는 세 단자를 돌리자는 거예요. 그냥 기호를 뭐라고 했죠? A, B, C를 했어요. A, B, C. 자, 얘는 발전기는 반시계 방향 돌려도 되고 시계 방향 돌려도 되고 여기는 이제 시계 방향을 돌려봤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어차피 이렇게 돌려도 저렇게도 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상차가 나는데 실제 이 각 상의 위상차는 얼마냐라고 봤더니 A, B, C 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돈다는 거죠. 여기서 세 개 상이 돈다는 거죠. 세 개 상이. 그래서 각 상마다 위상차가 얼마다? 120이다라는 거죠. 120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각 상의 교류는 크기와 주파수 같고 위상이 얼마? 120도. 서로 다른 세 개의 단상 교류로 구성된다. 이게 단상 교류인데 세 개가 같이 뭉쳐 있구나. 뿡뿡뿡 이렇게. 자, 대칭 3상 교류의 조건을 보시면요. 크기가 어떻게 해요?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벡터도라고 해요. 벡터도를 그려놨더니 A, B, C 상이 다 같다라는 때 우리가 대칭이라고 해요. 서로 대칭됐죠. 대칭. 이때 이제 뭐냐면은 크기가 같다. 뭐야? 교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상차가 어떻게 각각 120도씩 떨어진다. 그 다음에 파형이 같겠죠. 어차피 같은 자속을 쇄교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같다는 거죠. 주파수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각 상의 주파수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단지 시작점만 다르다는 거죠.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이 위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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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빵 이렇게 쭉 민다는 거죠. 전류가 전선을. 예. 자, 그 다음에 결선을 해야 돼요. 결선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거 보시냐면요. 전주에 보시면은 이 RST라고 하는 전선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꽃갈모자 써 있고 어떤 철사 같은 굵은 게 지나가네. 얘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가공정선이죠. 이 가공정선 한일에 뭘까요? 피레침이에요. 낙뢰를 맞으면요. 지가 먼저 맞자고 지금 위에 뻗치고 있는 거예요. 나 먼저 때려주세요. 내가 낙뢰 맞아서 뭘 보호하는 거야? 선로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전주를 봤어요. 전주를 봤더니 딱 여기에 변압기라고 해요. 이 변압기가 딱 한 대 써 있어요. 글씨 뭐라고 써 있나 봤더니 단상 100kVA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은 단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이 이제 갑자기 가게를 하고 싶어요. 평수가 커요. 막 50평, 80평 돼요. 아니 본인이 집에다가 이제 에어컨 설치하려고 해요. 집에 에어컨 설치하려고 했더니 딱
제품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상 안 보여줘요. 큰 것들은. 왜냐면은 단상 부하가 있는 데는 단상밖에 못 설치해요. 분전만 올려봤더니 전선이 두 가닥 들어있다. 그러면 단상 전동기, 단상 부하, 그 다음에 단상 에어컨, 단상 히터 이런 거밖에 못 달아요. 근데 용량이 큰 건요. 삼상 에어컨, 삼상 전동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딱 큐비클 딱 열어봤더니 네 가닥, 세 가닥 들어왔다라는 거죠. 한 가닥은 뉴트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닥이 딱 들어왔어요. 아, 여기는 큰 거 에어컨, 즉 삼상 부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삼상이에요. 의미가 뭐냐면은 본인이 집을 졌는데 그 옆에 이렇게 하나만 있다 변압기가 그러면은 단상인 거예요. 즉 한 선밖에 쓰질 못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단상이구나. 그러면은 한 선 넘어고요. 한 선이랑 뉴트럴이랑 같이 뻗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여기에 뉴트럴이라고 하는 중성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가닥이 들어와요.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나 집을 진 게 아니라 큰 공장을 지었어. 삼상부하가 내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전주에 뭐가요? 그렇죠. 이만한 똑같은 변압기가 세 대가 올라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부하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삼상부하 쓸 수 있어서 세 가닥이 들어와요. 세 가닥이 들어와요. 자, 이 세 가닥을 가지고 어떻게 결손할 거냐라는 거. 이 변압기를 어떻게 결손할 거냐가 지금 삼상회로의 결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손을 좀 보자고요. 자, 결손을 봤더니요. 어떻게 생겼냐라면요. 우리가 이 변압기 한 대, 두 대예요. 이게 변압기 한 대, 두 대, 세 대예요. 중성선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뉴트럴이라고 하는 N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성선이라는 거죠. 중성선. 실제로 이 중성선을요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가 상간, 성간을 써요. 자, 그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 잘라버릴게요. 일단 이렇게만 있다고 보자고요. 자, 이렇게만 있는데, 자, 얘는요 전압과 전류를 봐야 돼요. 즉 이렇게 봤더니 얘를 뭐냐면 선간전압이에요. 즉 여기가 A, B, C라고 하면요, 뭐 A, B, C라고 하면요, 자, 이렇게도 선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선간이에요. 각 선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차단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전선이 세 가닥 들어오고 세 가닥이 나와요. 얘를 삼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저 뉴트럴도 같이 들어오고 와요. 뉴트럴. N상도 들어와요. N상. 아, R, S, T, N이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N상까지 다 차단기에 포함시켜버려요. 이렇게. N상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테스터기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요. 몇 볼트요? 380이요. 이렇게 찍어도 380, 이렇게 찍어도 380이에요.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도 380V, 이렇게 찍어도 380V, 이렇게 찍어도 380V가 나와요. 이해 가졌음? 이게 무슨 전압? 예. 선을 연결했다고 해서 선간 전압. 변압기는 몇 대 걸려 있어요? 두 대 걸려 있다라는 거. 각 두 대씩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중성선을 뽑았을 때 기준으로 이 중선을 뽑아서 이렇게 측정해요. 이렇게 측정하거나 또 얘를 이렇게 측정하거나 또 얘하고 여기를 측정하거나. 얘는 변압기가 몇 대 걸려요? 몇 대 걸려요? 한 대 걸리죠. 그러면 변압기에 한 상만 걸린다 해서 무슨 전압? 상전압. 페이스. 약자고요. 이 L은 뭐냐면요. 이 V L은 뭐냐면 약자가 라인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나 더 이상 쉽게는 못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삼상 전동기는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단상은 어떻게, 220은 어떻게 뽑냐면요. 이거 한 선 하고요. 이거 한 선 하고, 예, N상에 한 상이나 뽑아요. 그럼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집으로 들어와요. 얘는 몇 상이라고요? 단상부하라고요.
단상 몇 볼트? 220볼트라는 거예요. 여기는 몇 볼트? 삼상 380볼트라는 거죠. 얘는 뭐라고 표현해요? 삼상, 얘는 삼상, 삼상, 삼선식이에요. 삼상인데 세 선이 갔어요. 자, 얘 볼게요.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삼상, 사선이라고 표현해요. 자, 얘는 무조건 가면 380을 써야 돼요. 그러면 전동기로 가는 건 그것만 써요. 근데 문제가 그 근처에 단상보다 써야 돼. 그럼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N상도 같이 가져가야죠. 그러면 삼상 3선이 아니라 삼상 4선인 거죠. 삼상 4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내에서 쓰는 것은 그냥 단상이라고요. 뭐 단상하면 뭐 2선은 안 붙여도 되겠죠. 그냥 단상 220V를 쓰고 있고요. 전동기로 바로 다이렉트라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세 가닥만 가면 돼요. 그럼 뭐예요? 삼상 3선만 가면 돼요. 근데 막 380도 써야 되고 220도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N상이 따라가야 돼요. N상이. 그래서 N상도 예전에 이렇게 별도로 있었는데요. 그냥 차단기가 좀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같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견해예요. 그래서 그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삼상 4선식이 보통 규모 있는 건물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몇 볼트? 220볼트. 이렇게 찍으면 380볼트. 자, 여기까지는 실무였고요. 이런 건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쓸데없는 건 일단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시고. 자, 시험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서 뭘 풀어보냐면요. 자, 여기서 VL하고 선간전압, 변압기를 2대 걸린 전압이랑 VP예요. 변압기를 한 대 걸었어요. 얘는 중소선을 통해서 한 대 걸었어요. 실제 얘가 N상을 이렇게 가져가요. 이렇게 같이 가져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변압기를 한 대 걸었을 때하고 2대 걸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그렇죠. 선간이 더 크죠. 변압기를 몇 대 걸었어요? 2대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크다라는 거죠. 자, 이놈이 커. 같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가요? 그렇죠? 이쪽에다가 누트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냥 왜 누트 3이냐고 물어보지 마. 그냥 단상과 삼상의 차이, 선간과 상간의 차이는 다 누트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류 볼게요. 전류 보면은요. 이렇게 흐르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상전류라고 해요. IP라는 거죠. 상전류. 이 상에서 흐르고 있잖아요. 자, 일로 나갔어요. 전류가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IL이라고 해요. 뭐 선전류라는 거죠. 선전류. 근데 보니까 뭐야, 뭐 상전류하고 선전류하고 같은데?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VL은 VP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음? 아니 IL은 IP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IL은 IP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음?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세요. Y결선에서는 전압이 누피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뒤에 보시면 델타 결선이 있어요. 델타 결선. 이 델타 결선은 잘 보세요. 전압 봤더니 선전류, 라인 선전류와 선전압과 이 상이에요. VP예요. 이놈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델타 결선이지만요. Y 결선이지만요. 이쪽은 Y 결선. 이쪽 델타 결선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야, 선전압과 상전압은 같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나 전압은 같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전류 볼게요. 자, 전류를 보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라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P. 상에 흐른다는 거죠. 상전류고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선전류. IL이라는 거죠. 어떤 게 커요?
IL이 크죠. 왜요? 여기 지금 몇 개 걸려 있어요. 그렇죠? IP 두 개가 모아서 IL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I가 어떻게 해요? IL이 IP보다 크구나. 같게 해주자. 어떻게? IL은 루트 3 IP구나 라는 거죠. 이해 가셨음? 그래서 Y결선에서는 성형결선이라고 뭐 스타결선이라고도 해요. 여기서는 전압이 누피가 되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가 누피가 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거의 다 그 Y결선을 쓰고 있고요. 그냥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해요. 이런 방식에서 우리는 대부분 Y결선에 중성점을 접지해서 쓰고 있고요.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보통 비접지라고 해요. 병원 같은 데 많이 써요. 더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 시험 문제 안 나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일단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선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개념만 정확히 알아보시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시험 붙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구하래요. 성간전압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Y결선이래요. 상전압과 상전류가 어떻게 돼요? Y결선에서는 뭐가 누피가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Y결선은 뭐가 누피 됐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IL은 어떻게 됐죠? IL은 IP와 같았죠. Y결선에서의 상전압과 상전류는 얼마냐? 자, 선전류는 얼마냐라고 봤더니 선간전압은 210이고요. 얘는 월매래요. 10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10이 나오겠죠. 얘는 너 얼마냐라는 거니까 210을 뭐요?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어렵나요? 안 어렵지롱. 안 어렵지. 예.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그래 지금은 다 알아먹지. 시간 좀 지나봐. 헷갈리니까 Y결선에서는 전압이 누피,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가 누피. 이것만 잃어버리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똑똑한 그 머리에 넣어버리자고요. 똑똑한 머리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상교류별에서 Y결선할 때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누피였죠. 어떻게 누피요? 누피. 전압이 누피였죠. 전압이 누피. 만약에 Y결선이 아니라 델타 결선이면 어떻게 해요? 전류가 누피됐고요. 쉽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다 앞에서 한 내용이고요. 자, 델타 결선 시 일단 뭐예요? 전압은 같았죠. 전류가 어떻게 돼요? 누피가 됐죠. 누피. 예.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나왔어요. 재밌는 게 나왔어. 이것도 많이 헷갈려요. 유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험 문제 은근히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Y결선을 하고 있는데 얘를 델타로 바꿨더니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해요? 라는 거죠. 자, 아주 쉬워요. 자, 이렇게 찢어놨던 것을 찢었잖아. 근데 얘를 모았대요. 모았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임피던스 Y 하고요. 얘를 임피던스 델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놈이 커져요? 임피던스가 모으니까 이놈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또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같게 해주려면은 작은 놈에다가 3을 곱해주든지 아니면 큰 놈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ZY는 여기다가 이놈이 너무 크니까 같게 해주려면 얼마냐? 3분의 1값 차이다 라고 해서 하나만 하자. 하나만. 두 개 하면 헷갈려. 두 개 하면 헷갈려. 얘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얘를 3배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게 제일 편하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자고요.
자,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3배 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전류는 임피던스에 어떻게 했죠? 반비례했죠. 임피던스가 커지면 전류가 반비례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다시 쓰면은 전류를 보면요. I, Y는 반대되니까 어떻게 해요? 3배. Z가 아니라 I,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해 가셨음? 그래서 저항은, 임피던스는 3배가 커지지만 전류는 3배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예, 안 가? 가야 돼. 예, 가야 돼.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삼상교류에서 델타부의 한상의 임피던스가 델타인데 Y부의 한상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만 갖다가 적용시키면 되겠죠? 하나만 갖다가 적용시키면 되겠죠? 예. 반대로 나와도 좀 풀 수 있겠죠? 반대로.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없어지면 여기서는 3배, 이쪽이 3 되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하시겠죠? 자, 출력이에요, 출력. 시험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변압기가 1대, 2대, 3대였고요. R, S, T였잖아요. 시험 문제가 관계없다니까 재밌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쓰다가요. 변압기가 1대 고장났어요. 전기가 안 나와. 그러면 3상 4선식 전동기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거지. 얘가 정상에 전압이 안 뜨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돌리고 있는 전동기라면요, 찐따난다고 하죠. 꿀꺽, 꿀꺽, 꿀꺽. 이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이 델타 결선의 교묘한 어떤 장점이 좀 있어요. R, S, T면요. 한상이 고장났어요. 전압은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뜰 것 같죠? 떠요. 다 어떻게 각 상에 변압기가 걸려있죠. 그런데 힘은 어떻게 해요? 좀 약해진다는 거죠. 힘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자, 걔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V결선, V. 얘는 Y결선은 안 되고 델타 결선만 돼요. 자,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자, 이때 너 V결선 하니까 출력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죠. 일단 얘는 어디 기준해야 돼요? 2대 기준해야 되죠. 근데 출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출력은 어떻게 해요? 1대 용량에 루트 3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출력이에요. 다시요. 만약에 변압기가 100kg짜리면 출력은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는 100kg면요. 이 변압기 용량 나오는 용량은 얼마예요? 300kV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갔다라고 가정하면은 300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얼마요? 한 대에서 어차피 2대잖아요. 한 대에서 노트 3밖에 최대 출력이 안 나오더라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이용률은 얼마냐면요. 이용률. 뭐 2대 기준 해야 되겠죠? 2대 기준 했을 때 V결선지 출력을 보니까 즉 이용률은 얼마냐 봤더니 86.6%. 자, 출력비예요. 출력비는요. 델타 결선 시의 출력과 V 결선 시의 출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출력비는 델타 결선으로 보자. 너는 보니까 얼마 되냐? 57.7%라는 거죠. 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용률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준비했어요. 이용률 뭐라고요? 고스톱 치다가 이제 퍼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2판 2판 물렸대. 그래서 이용률의 2고요. 866이에요. 꼭 넣어야 돼요. 나중에 암기법이 많아지면 헷갈려요. 2판에 어떻게 해요? 져가지고 슬프대요. 55. 그래서 이용률은 866, 판 55 이런 표시고요. 자, 출력비예요. 출력비는 꼭 조심하실 게 이거랑 조심해야 돼요. 문제 뉘앙스가 출력비인지 출력인지. 출력은 어떻게 해요? 한 대에서 루트 3이었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델타 결선과 V 결선의 총 양을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스톱에 쳐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출격을 하려고 준비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 돈이 없대요. 돈이 왜 이렇게 질질 샜대요. 그래서 이판 우후 출오질질 이런 암기법 쓰시면은 평생 안 잊어버리겠지만 평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판 우후 출오질질. 그다음 주의할 거 뭐라고요? 출력은 한 대를 놓고 한번 본 거고 얘는요. 예, 델타와 V를 놓고 본 거고요. B라는 거 꼭 주의. 출력 나왔으면 B가 있냐 없냐 빨리 봐야 돼요. 출력했으면 한 대에서 루트 3을 곱하면 되고 출력 B하면 추로질질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문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어떻게 해요? 계산 다 해서 퍼센트 맞추면 되는데 거의 긴 문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져지고 있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100kV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하여 삼상 전력을 공급할 때 출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출력은 얼마냐? 출력은 얼마냐라고 봤더니 출력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대 용량이 뭐 하자고 써요? 한 대 용량에 그냥 루트 3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이해 가셨음? 주의하세요. 주의. 출력비랑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상전력 보죠. 삼상전력.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만약에 단상을 배웠을 때는 모든 게 상전력, 상전류, 상전압이었을까요? 선전류, 선간전압이었을까요?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변압기 한 대, 2대, 3대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했죠? 이놈, 이놈. 헷갈리니까 이놈, 이놈, 이놈 뭐라고 했죠? 예, 선간 전압이에요. 뭐 ABC 하든지 RST 하든지. 얘는 뭐야? 선간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선간의 전압. 얘는 V 라인 L이라고 했고요. 자, 중성선이 있어요. 중성선. 이렇게 중성선이 있어요. 얘는 중성선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써요.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버리니까요. 변압기 한 대를 측정하는 거. 얘는 뭐예요? 상전압. 그래서 페이스의 약자 V, P를 쓴다는 거죠. 상전압인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면 뭐예요? 단상 22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쓰면요, 또 단상 220, 이렇게 쓰면 단상 220 나온다는 거죠. 넣었으면 380V, 놨으면 220V. Understand?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다 썼던 앞에 모든 이론은 전압이면은 상전압이었을까요? 성간전압이었을까요? 상전류였을까요? 상전압, 상전류였을까요? 뭔 말이야? 아무튼 상이에요, 성간이에요? 어떤 값이에요? 지금까지 다 했던 것은 상전압, 상전류였어요. 이해 가심? 그러니까 삼상이다라고 하면은 상전압, 상전류에서는 상값에서는 3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배, 2배, 3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선간전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상전압을 쓰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220V밖에 못 써요. 성간전압을 쓰면 어떻게 해요? 380도 쓸 수 있고요. 220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삼상전력에서 분전만 열었더니 전선이 4가닥이 들어와요. 그럼 뭐 쓸 수 있어요? 얘를 써야지. 얘를 써야지.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누피 있고요. i는 똑같죠. 그래서 누피 해가지고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거의 이제 실무에서는 vi를 뭐 l을 빼요. 그냥 워낙 뭐 많이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 좀 꼭 좀 명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무효 전력 똑같고요. 사인 값 들어갔고요. 다음 피상 전력 루트 3 뭐 v l v i 뭐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상의 전력 손실은 i제곱 r인데 삼상은 여기다가 뭐야? 3이 들어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력기법이에요. 전력기법. 여러분, 이 단상이에요. 차단기에서 전선이 두 가닥 내려왔어요. 여기 두 가닥을 놓고 두 집으로 찢었어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두 집으로 찢었어요. 두 집으로 찢었어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이게 두 집으로 찢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 보자고요. 자, 두 집으로 나눴어요. 자, A1는 101호, 102호예요.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전류를 검출하면 되는 거죠. 전압은 그대로 있잖아. 그냥 단상이니까 뭐 역률까지 재겠어. 어차피 역률 재려면 좀 큐빅 전기 설비가 큰 메인에서 보통 많이 재지 이렇게 하부에서는 안 재요. 자, 얘는 어차피 우리가 220V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만요? 얘만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한 상만 놓고요. 변류기, 전류를 지는 전류계를 적용해 놓으면요. 어차피 전기는 들어왔다 나갔다, 단상은 들어왔다 나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기요금이 가능해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서로 간에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가닥만 계량기를 놔도 충분히 다 전력 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상 전력 측정, 유효 전력 계량기 두 대로 이제 걸어서 계량하다 하면은 그냥 두 값을 더하면 뭐가요? 유효 전력이 나오더라. 이거 좀 꼭 좀 명심하시고요. 자, 피상 전력 이건 잘 문제 안 나오시니까 혹시 문제 나오면 다시 앞으로 와서 하시면 돼요. 자, 이 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한다. 어떻게 해요? 두 개의 계량기의 전력값을 어떻게 했죠? 더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챕터 10번 볼게요. 아유, 다 끝났네. 자, 비정연파 교류예요. 비정연파는 아까 우리가 발전기에서 막 생산된 전력을 뭐라고 했죠? 정연파, 기분파, 사인파 뭐 이런 표현을 했죠. 자, 얘는 근데 B자가 들어가서 B자가 빗자루 B자는 아니죠. 안일비죠. 즉 정연파가 아니다, 기본파가 아니다, 사인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연파 하면은 정연파를 제외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비정연파는 어떤 게 섞였냐? 그러니까 안 좋은 파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직류분. 왜 직류분도 흘러요? 교류에서. 왜 이것만 흐른다며? 그걸 불어줬잖아. 이것만 흐른다며. 직류분이 어딨어? 왜 그러냐면요. 이거 보시면은 R 플러스 JX죠. 그래서 직류분이 흘러요. 근데 보통 직류분을 무시하죠. 보통 20% 미만 정도면 무시해버린다. 직류분. 또 강론, 어렵게 들어갔다. 제가 지금 여러분 쉽게 하려고 애 많이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비정연파는 직류분도 있고요. 기본파도 있고 고조파도 있어요. 고조파는 아마 뒤에서 한번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고조파. 그래서 암기법이 어려우면은 G 고기 하세요. 직류분의 G, 고조파의 고, 기본파의 기. 이해 가셨어? 예. 그 다음에 비정연파의 시료값. 비정연파의 시료값. 실제로 이렇게 구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냥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우리가 뭐 고조파 성분이라고 봤을 때는 그냥 각 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실적인 값이 나온다라는 그런 뉘앙스죠. 뉘앙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연파의 파 고율과 파 형률이에요. 파 고율은 얼마나 높냐는 거고요. 파 형률은 이 폭이 또 얼마나 되냐, 형태가 어떠냐,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파 고율은요, 어떻게? 예, 암기법 쓰시면 최대값 나누기 시료값, 파 형률은 시료값 나누기 평균값. 뭐 좋은 암기법은 뭐였냐면 최고 실 평형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최고 좋은 평수는 뭐냐 물어봤더니 최고 실평수예요 라는 그런 뉘앙스고요.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요. 고 가자. 누가요? 최순실. 최순실이 어디 갔어요? 형무소 갔죠? 그래서 형무소에 실평수는 얼마냐라는 거죠. 재밌죠? 안 잊어버리겠지. 꽉 머릿속에 박아놔. 다시 부를게. 다시 해줄게. 고! 어떻게 해요? 최순실 어디로 갔어요? 형무소 갔더니 형무소의 실평수는 얼마냐라는 거지. 암기법 좋은, 이게 좋으신 분이 이거 최고의 실평수로 하시고요. 아니면은 고 최순실 형무소의 실평수는 이걸로 가시든지 편하게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요? 많이 헷갈려요. 정말 많이 헷갈려서 암기법 한번 써봤어요. 수업 준비 중에 갑자기 이제 뭐 나오는데 이게 뉴스 보다가 수업 준비하다가 나오더라고 이게요. 이런 암기법은 3대를 공을 들여 나온 암기법이니까 그냥 외우세요. 네. 다시요. 고! 최순실 형무소의 실평수. 자, 비사인퍼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봤더니 쥐고기였죠. 순실파는 아니라는 거죠. 자, 비정의한표의 실현값 아까 어떻게 각 고조파의 자승자승에서 노트를 씌웠자. 그걸 말로 풀면 어떻게 해요?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근의 합의 제곱근이다. 제곱근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다 끝났네요. 전기이론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풀을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이 클래스 강의를 많이 해봤지 로우 클래스는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쉽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요. 더 막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여러분 시험 좀 합격하려고 어려운 문제 많이 뺐어요. 저희 책 보면은 다른 책에 있는 것들이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거의 관연도 10년치를 놓고 분석했더니 필요 없는 게 너무 많더라. 싹 버렸어요. 싹 버리고 10년치를 놓고 다시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고요. 그 문제를 맞춰서 이론 증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일반 책들이랑 보면 내용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수업하면서 똑같이 디벨롭하고 또 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기초이론 정말 여기서 좀 제대로 잡아놓고 전기가 재밌구나, 전기가 이런 거구나 알아야 진도가 쭉쭉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쉽고 재밌게 하려고 한번 강의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전기이론 버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게 뭐죠?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우리 영상 재미에서 항상 강조해요. 구독 눌러주시고 추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시고 뒤에 문제 풀어봐서 문제 풀으시면 혼자 독학하셔도 돼요. 저 이 강의는 다 지금 공개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저희 모아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모아바 아니면은 모아소방 전기 학원에 들어오셔서 동영상을 눌러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동영상 그 문제풀이 동영상을 좀 별도로 찍어놨어요. 다는 공개하려다가 우리 영상팀에서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면 다 문제 예제 문제 많이 풀었죠. 혼자서 독학하실 분은 풀으시고요.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동영상 문제풀이 동영상 구매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요. 이 뭐 무료 동영상을 들으셨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궁금한 것은 그 네이버예요. 모아 전기 스쿨이라고 했어요. 이쪽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정오표도 좀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셔도 충분하고요. 아니면은 동영상 보시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다른 뭐 SNS 이런 걸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아무튼 전기를 여러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개념지가 참 어렵다. 저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애 많이 썼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아무튼 열공하시고요. 열공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질문 주세요. 질문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우리 전기이론 어떤
기본 개념부터 쭉 했는데요. 자,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우리 기기는 누구요? 우리 박정호 선생님. 원래 박정호 선생님이 별명이 존잘하려고 존잘을. 존잘이 난 뭔 뜻인지 모르겠어. 우리 존잘 박정호 선생님이 재미있게 전기기계 또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이론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단방에 합격. 80점 고득점은 잘못 공부한 거야. 딱 60점이 제일 이코노미하게 공부했자. 자, 합격하셔서 우리 2차 때 봅시다. 진짜.